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차차차차차. 조비거 고천이요 망지불진호야. 이거는 뭐냐? 새는 날아갔다. 공천으로. 공천이 뭐죠? 허공. 그러니까 새는 먼 하늘에 날고 망지불진호라. 바라볼 망. 바라보아도 그 끝이 닿는 곳이 없다 이란 말이야. 바라보아도 끝이 없구나. 여기 호는 어저사호, 어머하는 도다. 망지불진호라. 바라보아도 끝이 없구나. 네, 여기까지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그죠? 여기에 뭔 선지가 들어있는 건 없어요. 새는 먼 하늘에 날고 새가 날아간 것을 바라보아도 끝이 없구나. 중요한 거. 얘 두 줄이에요. 이 두 줄에 뭐가 있더라? 이 두 줄에 뭐가 있더라? 땡땡이 있더라. 잘 찾아봐야 돼요. 욕장유상물로는 욕장유상물 뭐뭐 하고자 할 욕. 장차 이거는 미래를 의미하는 뜻이 되겠죠. 항상 뭐뭐 하고자 하려면 유상, 상이 있는 걸로 물건을 보려고 한다면, 우리가 상이 있는 것만 물건을 자꾸 보려고 그러죠. 상이 없는 걸로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뭔 소리래요. 상이 있는 걸로 모양을 볼 줄 알고 상이 없으면 모양이 없음. 여기 있잖아요. 난궁, 궁극적으로는 곤란할 궁, 어렵다. 거무여. 모양이 상이 있는 거랬죠. 있다 없다 반대. 여기 상이 없는 것으로 보려는 거는 보기가 여지가 없더라 이란 말이야. 즉 뭐야, 우리가 모양이 없다. 가버린 거 뭐가 없어진 거, 상이 있는 걸로만 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가버려서 그 모양이 없다면 그 여지가 난궁, 그 볼 수가 있는 여지가 없더라 이런 얘기죠. 난궁 거무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이 새를 바라봤어. 근데 새를 쭉 바라보다가 새가 구름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새가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러죠. 있다니까. 그 구름 속에 잘 가고 있다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건 인정할 뿐이고, 눈앞에 보이지 않고 구름 속으로 날아서 달아나 버려서 지금도 잘 가고 있나요? 잘 가고 있나요? 걔는 없다 그래요. 이게 그 말이에요. 모양 있는 것으로만 바라보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면 모양 없는 것으로는 바라보기가 어렵더라. 그러니까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는 게 없는 거라니까요. 왜? 있다는 것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없다는 거를 머릿속에 두고 있다 이런 말이야. 지금도 계속 있는데, 그죠? 그래서 모양 없음을 생각하기가, 그런 안목으로 보기가 어렵더라 이런 말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거는 지금 어디? 이거는 어디? 고금당. 고금당에 가서 경화선사가 거기 돌숲을 쭉, 돌숲 나오나? 나오긴 나오죠. 돌숲을 맨날 거닐어요. 그 거니는 코스가 있어요. 그런데 보다가 밑에 써 있죠. 여기 반도 절술이며, 반 길을 가다가 도중에 숲길이 딱 끊어져 버려요. 왜냐? 돌숲이 나와. 돌숲이. 여기 푸른 그 나무가 우거진 숲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고금당에서 이쪽 마이산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처음에는 숲이 나오다가 경호선사가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면은 숲이 딱 끊어져 버려요. 그게 돌숲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이산에 돌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길 가다가 숲이 끊겼다는 얘기가 몇 번이나 나와요. 경호선사 그 고금당 시에.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숲이 끊어졌다는 것은 돌숲이 있어요. 그냥 돌만 나. 끊어졌으니
경어선사가 뭐라 그래요? 곤피, 피곤이죠. 곤피, 뒤집어졌죠. 이것도 피곤해도 몰입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 휴거에. 휴거는 뭐죠? 휴거라고 하니까 그거 같다, 그치? 쉴 곳이 없다는 말이야. 쉴 곳이 함몰돼 있더라. 피곤해도. 그 얘기는 뭐죠? 없더라. 피곤해도 쉴 곳이 없더라. 왜? 길거리를 가다가, 그 숲을 가다가 숲이 다 끊어져 버려갖고 다 드러나 노출이 돼버리고 이 햇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돌숲만 계속돼서 편안히 앉아 쉴 곳이 없더라. 이런 시가 몇 개 있어요. 고금 당시. 피곤해도 쉴 곳이 없네. 쉬어서 무슨 생각하시려고? 응? 피곤해도 돌숲을 멍 때린 그 생각으로 쭉 걸어가다가 이걸 본 거야. 새는 먼 하늘, 쳐다보니까 먼 하늘 따라가. 바라봐도 끝이 없더라. 모양 있는 것은 끝이 없어서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나는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쉬려고 하는데 뭔 생각하려고? 삼수갑산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언제 가야 되느냐, 숨어야 되느냐를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삼수갑산을 언제 가야지라는 계획을 세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요? 불식, 경영오. 슬픈 얘기죠. 불식, 알지 못하더라. 경영된 거. 내 계획이 경영이야. 내 계획이 잘못될 오. 옥이죠. 잘못된 줄도 모르고, 내 계획이 잘못된 것도 모르고. 모른다는 것은 안다는 거라니까요. 내 계획이 잘못된 것을 정말 모르면 그냥 몰라요. 근데 잘못된 것을 모른다는 것은 안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좀 내 계획이 잘못돼 가고 있구나.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셨겠습니까?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옥년이를 결혼시켰으니 가야지는 이제 마지막 결심.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내 계획이 잘못된 것을 무연히는 뭘까요? 넋 나가서 이런 얘기예요. 무연히는 넋 나가서 넋 빠져서 부질없이 차는 뭐예요? 무연차 부질없이 그러하련 그러하련은 뭐예요? 당연이라죠. 당연히 얘는 무연이니까 넋 빠져서요. 이거 당연하지 않아. 여기가 이 넋이 없다고 써 있잖아요. 이게 옆에가 마음심자인가요? 마음심자에 없을 뭐가 있으니까 멍 때려서 이러네요. 넋 나가서 생각 없이 그러할 연이 아니야. 잘못됐어. 부질없이 써있나? 부질없이가 잘 됐다. 무연이는 부질없이. 또 다시 주저만 하는구나. 주저는 뭐죠? 삼수갑산 갈까? 가지 말까? 그냥 어디 어촌이나 주막 같은 데 숨을까? 어떻게 할까? 그 얘기만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계획이 잘못됐다는 걸 알으니까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것은 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여기에서는 이제 중도를 드러내는 게 요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모양 있는 것으로는 모양 없음을 보지 못한다. 그리고 여기도 어디 갔죠? 이거 아니 계획이 잘못된 것을 모른다는 얘기는 안다는 얘기를 했죠. 부질없이 또 주저만 하는 것. 새는 먼 하늘에 날고 있는데 고개를 들어 넓은 하늘을 멍하니 바라봐도 끝이 없구나. 중생들은 꼭 모양 있는 것만 바라보고 분별심을 내면서 이제 새가 가버렸네? 아니라니까. 없어졌네? 새 없어졌네? 아니고 가고 있죠. 그죠? 분별심에 사로잡혀 모양 없음을 보기 어려워. 겉으로 보이는 자신의 행위만을 바라보는 중생들의 세태를 안타까워하고 있는 경우다. 이것도 잘 썼다면 쓴 거죠. 왜냐하면 경어선사가 겉으로 막 무슨 행위를 하면 그 뒤에 거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어선사가 겉으로 하는 행위는 의도된 거야. 의도된 거.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는 중생심. 이런저런 생각에 무심히 숲속을 거닐다가 길을 잃고 가다 숲이 끊겼어. 이 숲이 끊긴 다음에 무슨 숲이 계속돼? 돌숲이 계속되죠. 얼마나 걸었는지 피곤해도 쉴 곳이 없더라. 곤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랬죠? 몰휴거를 했잖아요. 몰휴거. 쉴 곳이 없는 늙은 선승경하다.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대중의 비난에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경화선사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 해가지고 뭐 섭해하거나 속상해하거나 눈 하나 깜짝하네요. 내가 세운 여러 계획들이 제대로 그게 아니고 내가 세운 계획들이 이 대중들의 비난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게 아니라 삼수갑산을 가는 덕분에 그 계획들이 다 무산되고 말죠. 잘못된 것도 모르고 부질없이 또한 주저만 하고 있는 경우는 저도 모르잖아요. 지금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다. 제가 알았으면 이렇게 썼겠습니까? 대선사로서 책임자로서 맹주로서 또한 법주로서 마음이 편치를 쓸쓸함과 외로움마저 느껴지는 그러하면서도 또다시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려는 길에는 각오를 다지기 위한 충전의 쉽기를 가지고 고심하고 있는 도선사다운 기품이 돋보이는 품격 있는 자긍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여튼 견사가 계획을 자꾸 세우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계획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자꾸 이제 뒤를 캥기게 하니까 내 계획이 잘못된 것도 모르고 자꾸 주저하더라라는 거는 추진할 자신감이 없다는 거죠. 망설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삼수갑산을 가기 위해서 망설였겠습니까? 이렇게 후다닥 그냥 한 번에 발라당 간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망설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떠나기 때문에 그 이별시가 그냥 나는 간다가 그냥 몇 번을 있어요. 그냥 주저주저 하면서. 많이 남겨요, 이별시를. 그 다음 28번째 우음. 이건 뭘까? 중간중간에 갑자기 이어지는 건 좀 퍼올 때 좀 빼먹어서 그래요. 너무 많아서 그냥 뚝 자르고 좀 했어요. 경어의 고독이 우리를 봄서리치게 한다. 경원사가 왜 고독한지 몰랐죠. 왜 고독했을까? 대선승이 무엇이 경어 나오네. 무엇이 우리의 경어를 우리의 허공의 별들이 모두 잠들었을 때 유정과 무정을 다 집어삼키고 다시 집어삼킬 물건이 없어서 사방으로 굶주리며 헤매이는 천혜의 고독 속에 무엇을 헤매게 했을까? 그는 고뇌하는 지식이므로 그를 대적할 자는 없었다. 그래서 항상 외로웠다. 왜 경화사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웠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 시에 경화사 시에 있어요? 있나? 있어? 있지. 에이, 이런 시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경화사가 마정령에서 애들한테 두드러 맞고 나오면서 쓰신 시. 이것도 되네. 어디야? 고금당에서 전주를 가려면 그 마정령 고개를 넘어야 돼요. 길이 하나야. 오직 그 길 하나라 거기를 통과하다가 이거를 쓰셨는데 굉장히 의미가 많죠. 허공성 안녀요. 허공은 하늘이죠. 하늘의 별들이 아까는 별을 성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성상을 세월이라고 하잖아요. 성상, 별성, 서리상 해가지고 성상이라고 하는데 아까 앞에도 나왔었죠. 허공에 여기는 별들이야. 허공에 별들이 잠을 자고 있어. 다 잠들었어. 안료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잠들었다는 얘기예요. 허공의 별들이 모두가 다 잠들었을 때 끽탄 마시고 그죠? 삼키고 마시고 삼키고 료 맞췄어. 뭘 맞춰? 유정과 무정들을 다 씹어 삼켰어. 유정과 무정을 다 씹어 삼키고 갱무학갱물 다시 집어삼킬 물건이 어느 것도 가능한 게 없을 때, 그러니까 사실 집어삼킬 물건이 다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다 집어삼켰어. 유정도 삼키고 무정도 삼키고 다 집어삼켜서. 언제? 이 중요하면 허공의 별들이 모두 잠들었을 때만 한다 이런 말이야. 뭘까요? 낮에는 못하고 아무도 없을 때 홀로 온 세상이 다 잠들고
별들마저도 모두 잠들었을 때 혼자 유정과 무정을 다 집어삼켜. 그리고 다시 집어삼킬 물건이 없어서 굶주릴 기죠. 기도 사처. 도는 길도자니까 사방으로 굶주리며 헤매니 사방으로 굶주리니 헤매니 더 이상 씹어삼킬 물건이 없어서 사방으로 굶주리며 헤매니 차리 가하요. 이것은 또 어떤 돌이란 말인가. 이게 경어선사의 어떻게 보면 그 심리 상태의 가장 극치 같아요. 그 외로움의 고독의 극치. 누구 하나 상의할 사람도 없고 분함이에요. 혼자 이 가슴 속에 전봉준 장군을 보내고 담고 있는 그런 시 같아요. 옛날에는 이거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왜 이런 시를 쓰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전봉준 장군 나타나면서 이 시가 굉장히 슬픈 시구나. 경어의 고독은 허공의 별들이 모두 잠들었을 때 유정과 무정들을 다 씹어삼켜. 그러니까 유정에게도 말을 못하고 무정에게도 말을 못해요. 별들은 다 잠들었어요. 다시 집을 삼킬 물건이 없어. 사방으로 굶주림에 헤매니. 이걸 어떻게 해야 이거를 풀을 수 있을까? 벙어리 냉가슴이라고 해야 되나? 헤매니 무슨 돌인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다. 그의 운명적인 천영. 아이씨, 여기까지 썼는데 그 원인을, 이게 무슨 운명 같은, 무슨 천형 같은, 그 받아야 할 그 숙명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경어선사가 이렇게까지 지독하게, 정말 지독하게 천형과도 같은 갈증, 뭘 이렇게 다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한 이게 그거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 씹어삼키고 다 해도 어떻게. 갈증의 정체는 무엇일까? 나도 몰라. 몰라서 답답했지요. 이렇게 엄청난 시를 이렇게 슬픈 시잖아요. 이게 경어는 고독한 천재다. 아무도 그의 세계를 따라올 수도 없지만 이해하기조차 버거운 거목 같은 상대다. 지음자가 없어서 오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봤지만 그거는 아니고, 혼자만이 간직해야 할, 하늘 아래 땅 아래 혼자만이 간직해야 할 비밀을 가슴속에 묻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경어는 아래의 시에서처럼 경어는 운명같이 천연과도 같은 갈증 속에서 깊은 고독을 느끼며 아주 자주 쓸쓸하다고 노래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 이 전봉준 얘기를 감춘 게 경어선사가 그 여동생하고 혼인하고, 그죠? 그때도 알리진 않았죠. 동학사에서 강사를 했으니까. 이제 만우당에게만 그걸 알렸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이제 전봉준이가 자꾸 그 밀란을 일으키려는 주동자가 되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가 경사가 숨어 다니잖아요. 숨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커져가지고 거사는 이렇게 했는데 실패를 봤으니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경어는 깨침을 이루고도 늘 갈증해서 허덕였다. 이 갈증이 깨달음에 대한 갈증이 아니었고, 이제 하와 중생을 하기 위한 말 그대로 동학농민혁명의 재폭구민, 그죠? 보국안민을 위한, 보국안민은 일본 놈들 세계 열강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자 했고, 재폭구민, 그 민초들, 탐관오리들의 학정에 시달리는 그 도탄에 빠져 있는 민초들을 구하기 위한 그런 갈증. 근데 거기에 전봉준하고 같이 이게 의기투합이 됐으니, 아이고, 이것은 경어의 절대 경지를 이해하고 수용할 어떠한 사상도 철학도 경어에게서는 성이 차지 않았던 것이다.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 대도를 성취하고도 갈증이 있었어. 고독한 천재. 글쎄, 고뇌하는 지성에 울부짖는 포효 소리는
왜냐면은 이건 제가 이걸 쓰긴 썼는데, 이 경어선사의 고민이 내 고민이죠. 이 경어선사 이게 뭔 소리를 하는데, 허공에. 뭐냐? 왜 이렇게 이상해? 휴대폰은 어때? 배터리가 없어? 죽어가나? 어찌 하오리까? 휴대폰 배터리가 다 죽어가나 본데. 아이, 이거 급한 전화라 이거 문자라도 보내야 되는데. 아이고, 왜 이런 일은 벌어지는지. 속상해. 배터리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이게 왜 어두워져? 뭐셔 이게. 씨. 미치겠다. 속상해. 뭘 해야 되나? 나도 모르겠다. 에휴, 일이 안 돼요. 일이 안 되면 계속 안 돼. 그래서 경어선사에 대한 이 시 때문에 고민이 많았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럴싸하게는 썼죠. 고독한 천재, 고뇌하는 지성의 몸부림으로 표의 허소리는 밤새워 사방으로 설렁거려도 그 어떤 것도 그의 갈증을 해갈시켜주지는 못했다. 잘못 쓴 것 같아요. 경어선사가 뭔 갈증을 해갈하려고 한 건 아닌데, 다만 여기서는 진짜 이 누구한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답답했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말을 하면 안 되는 처지라 혼자 이거를 다 걸머지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또 일단은 전봉준이 죽은 자체가 너무 충격이지요. 끔찍했을 것 같아요. 그 조카들 다 4명이나 되는데 조카들을 다 살려야 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또 경호선사가 알려진 인물이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특히 이건 이제 고금당에서 예전 시인데, 에휴, 속상. 그토록 갈구했던 경어의 갈증은 그가 택한 말년의 갈구하지 않았다니까. 택한 말년의 삼수갑산의 이리중앙 그 해결책을 찾고다 몸부림쳤다고 본다. 결국 경어의 선택은 진짜 이상했죠. 이게 왜냐면 왜 이렇게 고독과 고통 속에서 그 택한 게 또 하필이면 그냥 삼수갑산이야. 아니 이리중 할 곳 없어서 삼수갑산이야.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 의문점, 퀘션 마크죠. 왜 그랬을까가 그냥 항상 일이었거든요. 왜 그랬을까? 찝찝해요. 일상들 찝찝했고, 이것들이 그냥 경호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간 게 뭐 과부를 얻어서 갔다, 뭐 도피했다, 뭐 피신했다, 자기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갔다, 참회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냥 속상해 죽는 줄 알았죠. 결국 경어의 선택은 대선사답게
입전수수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비승비석의 모습으로 이류 속으로 자신을 깊숙이 묻고 나서야 비로소 경호는 갈증을 했을 때, 그게 아니고 뭐 하려고 비승비석 했겠습니까? 그것도 다 트릭이죠. 비승비석으로 이 삼수갑산 가기 전서부터 약간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경호선사가. 머리도 기르고 그 장발한 이유는 단발령에 대한 반발이랬죠. 그리고 비승비석은 어차피 비승비석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랬다가 삼수갑산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완전한 유관속복으로 변하죠. 비승비석이 유관속복으로 변했는데 삶이 자체가 비승비석이었어요. 그러니까 경호선사 이름이 진강객이지. 자, 또 그 다음 많이 빼먹고도 잘 안 끝나네 얘가. 암중은 뭐야? 암자에서 그런 얘기죠. 자, 이 암자는 어디로 봐야 될까요? 천장암이라고 봐야 될까요? 자, 뭘까요? 급전취소 인고침이라. 저게 뭐냐? 왜 끔찍을 하네. 급천 샘물을 길어다가 이런 얘기죠. 속 이거는 이 취는 박지을 취자잖아요. 취사도구 할 때 취. 이거는 속 이거 조밥 물을 길어다가 조밥을 지어 먹고 또 거기에 더불어 높은 고침을 맸어. 그러니까 또 베개를 높이 하고 더불어서 잉알링이죠. 나물링 요거. 그래서 샘물을 길어다가 조밥을 지어 먹고 또 거기다가 여유를 더 나가지고 더불어서 뭐였다? 베개를 높이 뱉다는 얘기죠. 베개를 높이 뱉다는 거는 뭐예요? 한가하게 우리가 베개를 높이 보고 하늘 쳐다보고 시부렁 되잖아요. 시부렁 돼야 안 돼. 그걸 우리가 고침을 해요. 근데 고침하면 단명이라고 하죠. 그죠? 고침 단명 하잖아요. 뭔 소린지. 요즘에는 고침 안 벼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경호선사가 이 고침이라는 것은 뭐야? 고침이라고 하는 것은 팔자가 한가로울 때 경호선사가 고침, 베개를 높이 벼고 하잖아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 길어다가 조밥 지어 먹고 그걸로 인해서 베개를 높이 벼고 더불어 이런 얘기. 괴로움이네. 받을 수도 없고 못 수도. 괴로움이야. 에휴, 하필이면 왜 지금 전화와? 베개를 높이 베니 풍락암 중 일야정이라. 풍락암 풍요롭고 즐거운 암자에서 풍요롭고 즐거운 암자 중에 하룻밤에 정이 정겼구나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대도 천진 망어쳐요. 여기에서 이제 하이라이트죠. 내가 이제 또 중도를 드러내고 있죠. 대도는 뭐다?
김영선 대도는 무문이라 갖다가 많이 써먹죠. 예, 여기가 그것이 아니고 대도는 뭐더라? 대도는 문인이라는 그건 무문이라는 거는 그건 도교에 관한 얘기고 불교는 대도는 천진이라. 대도는 천진이야? 대도는 천진이라. 망어처 할 말을 잊은 구. 할 말을 잊은 것. 그게 뭐더라? 이것도 잊었다고 나왔죠? 중요해 안 중요해? 할 말이 없는 곳이 아니에요. 할 말을 잊은 것. 대도는 천진이라. 할 말을 잊은 곳에 그 할 말도 잊어버려. 왜? 대도라. 뭔 말인지 알겠죠? 산중시오. 산중에 있는 산동, 산중이구나. 산동이 뭐죠? 요거 동자. 그러니까 여기 산동은 만약에 여기가 천장암이라고 한다면 누구? 만공이겠지 뭐. 산동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어요. 해월이도 늙었고 아주 늙지는 않았지. 그래도 해월이도 늙었죠. 20몇 살. 그 다음에 수월이는 더 늙었죠. 30몇. 만공이만 14살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산동이라면은 만공이밖에 없고 시유는 뭐야? 때를 맞춰서 이런 말이지. 시를 맞춰서 설향청이라. 설향청 맑은 향을 차를 데리더라 이런 말이죠. 데릴 설. 향이 맑은. 이거 맑은 차 뭐 있을까? 난 별로 차를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할까? 응? 복잡해. 단계가 복잡해. 차 하나 얻어먹자고 그냥 뭔 거기에는 격식이 이렇게 많아. 그리고 난 다선일비라는 말에는 뭐 그다지. 뭐 따져보면 자선일치죠 뭐. 어쨌든 산동이 때맞춰 맑은 차를 데리네. 옛날에 어떤 그 차에 대해서 무슨 책을 펴내신 분이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차문화에 대해서 이제 그분은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정중무상을 쓰기도 했다던가 뭐. 하여튼 근데 이제 경허선사 시에 경허선사 차를 좋아하셨냐고 만약에 경허선사가 뭐 차에 관한 일가견이나 다도를 좋아하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달라. 자기가 책을 쓸 때 그 좀 넣고 싶다. 자료를 달라. 그러길래 내가 참으로 불행하게도 우리 경허선사는 차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왜? 차에 대한 시가 이거 하나요. 딱 이거 하나예요. 나도 차 싫어해. 왜? 이 다도를 아무리 내가 접해보려고 완전 차 그릇은 엄청 많아요. 닭이 그릇은 한 100개 있는 것 같아요. 시도를 여러 번 해봤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안 맞아. 나하고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 너무너무 간단대스러워. 아무것도 실오라게 하루 종일 옷을 입어도 실오라게는 걸친 바 없이 탈탈 털어있는 나한테 이 닭이는 부담이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경허선사도 딱 이 시 하나예요. 차에 관한 얘기는 이 시 하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맑은 차를 다린다. 여기까지. 그래서 얘를 이제 뭐 굳이 보자면 천장밖에 더 있겠는가? 산동도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예요. 경허의 촉이 싫어 보인다. 대도를 성취하니까 대도는 뭐라고? 천진이더라 이란 말이죠. 대도는 천진이라. 말이 없어. 응? 말이 없어. 잊었어. 대도를 성취하고 난 뒤에 조용한 산사에서 세월을 보내던 호서의 어느 작은 남자인 것으로 보인다. 손수구를 길어다가 산채나물에 조밥을 지어먹고. 손수구를 길어왔는지는 모르지. 왜냐면 여기 산동이 있으니까. 글쎄. 베개를 높이 베고 누우니 풍요롭고 즐거운 남자의 정겨운 하룻밤을 맞이하고 있는 경우라. 대도는 본래 면목고 천질물이라 할 말조차도 잊었는데 저녁 경황이 불리고 한가로운 이때 때를 맞춰 맑은 차를 다리고 있는 고즈넉한 산사의 침묵이라는 그윽한 풍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누가? 산동이 만공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쨌든 여기서는 어떤 주변 풍경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장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여기서 경허의 선지가 드러나는 부분이 몇 년에 있죠?
3년에 있죠. 대도천진. 응? 대도는 천진이라. 불성의 본래의 자리로 천진 불렀어. 본래 성부를 강조하는 경우는 인간은 본래부랴? 본래부랴. 또 어떤 인간은 또 인터넷에 보니까 인간이 왜 본래부리냐고. 아니 뭘 어쩌다는 거죠. 조그마한 불교의 지식을 가지고 막 계속 자기 말을 만들어가요. 안타깝죠. 본래 불로써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는 무사히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일 없는 사람 경화는 망어처 말을 잊은 곳에 향청 청향 향청이 아니라 청향이겠죠. 맑은 향기 말을 벗하고 있는 절대 자유의 경지를 추구하는 경우의 선사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수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디라고는 끝끝내 안 나오네요. 끊어야 돼. 여기서 끊겠습니다.